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장기간 집중 포격을 받은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이 사실상 러시아군 손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오늘 새벽 2시쯤 올려드린 우크라이나 이르핀 지역 완전 탈환, 이거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을 1차 드린 바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가 넘어가면 사실상 전쟁은 끝나는 거죠. 지금 이 마리우폴이 러시아 수중에 들어갈 때 무려 34일을 이끌면서 항전을 계속하면서 러시아군의 주력이 이쪽으로 투입되게 됐고, 반면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는 옆에 벨라루스가 저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지켜냈습니다. 새벽 2시쯤 이르핀 지역이 완전 탈환됐다고 제가 소식을 전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서북부 지역 탈환 교두보가 확보되는 겁니다. 이 이르핀을 확보하게 되면 이쪽 서쪽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저거는 바로 벨라루스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쪽 또 다른 고속도로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들어오는 각종 물자가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르핀을 장악했다는 것은 이 두 지역을 한꺼번에 장악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 전략적으로 엄청난 지역을 확보했고, 일단 우크라이나의 수도가 안전해졌다는 점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드니프로강 상류에 있는 댐까지 개방하면서 수공을 퍼봐가지고 이 지역을 전부 뻘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라스푸티자 지역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러시아 탱크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수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우폴은 풍전등화 신세를 벗어나서 이제는 드디어 점령당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 점령당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러시아군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진에는 한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시청 건물 꼭대기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체첸 군들이 장악했다고 하는 그것과 다른 겁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러시아군은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면서 군사작전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포격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마리우폴 지역 대부분이 러시아군의 통제 아래로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우리 권한 안에 있지 않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점령군 손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첸코 시장은 현재 도시 안에는 16만 명가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이들은 물과 식량, 전기, 난방 모든 공급이 끊겨 사람으로서 생활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젤렌스키는 휴전 협상에서 일부를 양보하더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첨예한 지역이냐 하면은 요 위로 가면 돈바스입니다. 이 밑으로 가면 크림반도죠.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요충 중에 요충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끝까지 사수해 낸다면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연결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군은 두 중요 거점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마리우폴이 함락되는 순간 두 중요 거점은 연결되게 됩니다. 육상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게 되죠. 어쨌든 우크라이나 남동부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지금 거의 다 점령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요 빨갛게 된 것은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고, 이 노랗게 된 것은 러시아군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지역인데, 이것이 사실상 빨간색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지역이 연결되는 데는 아주 협소한 공간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우크라이나 군이 연결이 끊기면서 이 지역적 전투는 끝나게 됩니다. 러시아 군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리우폴 시민은 약 40만 명 이상 거주했던 걸로 추정되지만,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29만 명 가까이 삶의 터전을 떠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측은 주민 약 3만 명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도 2,000명 이상 포함되죠. 심지어는 이 주민들을 데려다가 인신매매로 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것은 또 다른 소식을 통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마리우폴 점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전 후 발생한 마리우폴의 민간인 사망자는 5천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러시아가 도시를 포위한 27일 동안 최소 5천 명의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는 어린아이 약 210명도 포함한 숫자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헤야나 로마니카 대통령 보좌관은 마리우폴에서 시신 약 5천여 구를 매장했는데 적의 포격이 지속되면서 열흘 전 매장 작업을 중단했다면서 약 1만 명 이상이 사망했을 수도 있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끔찍한 전투였습니다. 이 마리우폴 전투는 역사상 기록이 남을 겁니다. 왜냐? 지금 현재 거기에는 먼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모든 건물의 90%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굶주려서 항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거기는 추워서 동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린이라고 표시해 놓은 극장을 정면 타격해가지고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그 도시 마리우폴. 드디어 마리우폴이 러시아 수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에 EU에 가입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양국이 우크라이나가 주변국의 안전 보장을 받고 EU에 가입하는 대신에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협상을 통해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주변국의 안전 보장을 받는다고 치면 주변국들은 주변국대로 돌아가서 국회 인준을 또 받아와야 되고, 국제협상이 그런 거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일단 러시아하고 휴전 협정이 맺어진다고 해도 그 휴전 협정이 정식 발효가 되려면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이것이 굉장히 장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의 휴전 문서 초안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주요 명분이었던 비무장화, 그리고 탈나치화 등등 러시아가 협상 과정에서 요구해 왔던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등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러시아가 양보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아직 휴전 문서는 초안 상태고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일원인 다비드 아카라미아 우크라이나 집권당 국민의 종 대표는 주변국들의 안전보장과 EU 가입에 대해서 거의 합의에 근접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크라이나 측 인사는 러시아는 비무장화 요구 등에서 거의 맨날 입장을 바꾸고 있어서 아직 돌파구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것 외에도 핵무기 개발이나 외국의 군사기지 유치를 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신에 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이렇게 되면 나라가 몇 개입니까? 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이태리, 폴란드, 이스라엘, 터키 11개 국가입니다. 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참여해달라.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받으면 이들 국가들로부터 나토의 동맹국 간 집단 방위 조약, 즉 나토 조약 5호에 가까운 군사 원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서는 나토 가입 안 해도 그와 유사한 조치를 보장받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각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와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각 국가에 가서 비준 받아와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양국은 오늘 29일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5차 협상에 나섭니다. 러시아는 지난 25일 날 특별 군사작전의 1차 목표가 달성됐다면서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역시 연막작전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는 러시아가 뭔가를 양보하고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러시아 측은
군사작전의 목표를 이뤘다고 표현했지만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고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위시한 정권을 축출한다는 목표가 좌절되면서 돈바스로 목표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바스 문제에 대해서 국민 투표를 전제로 타협할 수 있다라고 또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쩌면 이번 휴전 협상은 타결될 전망도 약간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뭔가 미미하게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핵무기를 마치 사용할 듯이 이야기를 해왔죠. 그런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물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28일 미국 공영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작전의 결과는 물론 핵무기 사용의 이유가 아니다고 딱 여기서 선을 그어줍니다. 뭐냐?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군사 작전의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가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멘트입니다. 물론 대변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푸틴이 또 홀랑 뒤집으면 검체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 핵무기를 사용해서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러시아 본토가 침공당할 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승패를 떠나서 핵무기는 사용 안 하겠다는 그런 공표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을 축출해야 된다, 권좌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는 발언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폴란드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에 대해서 단언컨대 권좌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푸틴의 퇴진을 연상하게 하는 발언으로 유럽 국가와 미국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집니다. 왜냐? 지금 전쟁 중에 위협을 가해버리면 푸틴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나라면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 또 짐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훌륭했다고 하면서도 푸틴 퇴진 관련은 끔찍한 실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백악관이 수습에 나서가지고 그 발언은 푸틴 대통령이 인접국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지 러시아의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어느 곳에서 전쟁을 하거나 침략할 권한이 없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의 요지라면서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를 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현지 시간 28일 워싱턴 포스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동맹국들에게 비판을 받게 된 발언을 한 것에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의 잔인함에 대해서 내가 느낀 도덕적인 분노, 모럴 아웃레이지를 표출한 것일 뿐이다 하면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조금 불쾌할 수가 있겠죠. 다음 소식. 이 여성 한번 보십시오. 눈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성이 바로 유명한 러시아 저격수입니다. 우크라이나인 약 40여 명을 살해한 여성 저격수가 동료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군에 체포가 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26일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아미 인폼은 러시아의 유명 여성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군인에게 생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이름은 아리나 스타리코바였고 코드네임은 바기라였습니다. 세르비아 출신인 스타리코바는 올해 만 1살이고 설아에 11세와 9살짜리 두 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 분리주의자들과 함께 복무하면서 수십 명의 군인과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쟁에도 특수작전부대 저격수로 참전한 스타리코바는 체포됐을 당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 군에게 동료들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바랬다고
말했습니다. 스타리코바는 이번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약 40여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 장성만 7명째 사망한 것은 다 알려지고 있죠. 가장 최근에 러시아 제49연합군의 사령관인 야코프 레잔체프 중장이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헤르손 인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이 레잔체프 중장은 사망한 장성 중에 가장 높은 중장 계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